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또다시 사상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확인해보고, 셀트리온이 EMA 승인 드디어 나왔습니다. 12월 쪽의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11월 하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확인하고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오늘 장 막판에 굉장한 수급이 있었는데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사상 최고가 달성을 했다.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기존에 28,000포인트 도전을 했었죠. 네, 종가 기준으로 28,000포인트, 6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장중에는 19일 날이 더 높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오늘 밤 정도에 다시 한번 요거 돌파 가능성이 있겠죠. 양봉으로 끝나면 좋고 아니어도 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살짝 헤딩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이건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증시 굉장히 양호하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넘어간 거고 나스닥은 아예 돌파했다. 장중이고 마감이고 아예 최고가를 돌파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주들이랑 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해외 증시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이슈 등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홍콩에서 이제 범민주 쪽이 이제 크게 승리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낙관론을 펼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 중국에서도 2, 3단계까지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양국이 지금 대화를 중단할 생각은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콩 문제랑 좀 추가적으로 이제 협의하는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쪽을 이제 양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제. 그래서 어제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인데,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2130포인트 돌파할 줄 알았는데, 돌파를 못하고 21선 아래로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건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가 제목 쪽에도 MSCI 리밸런싱을 말씀드렸는데 신흥국 지수 중에서 이제 한국 증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비중을 재조절하는 리밸런싱이 내일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매도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력한 매수를 했죠. 강력한 매도를 했죠. 오늘은. 그래서 강하게 매도를 했고 이 마감 때 선물 같은 경우도 누르면서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분봉으로 보여드리면은 마감의 오후에 마감 직전에 갑자기 훅 하고 떨어져 내렸죠. 2030 중후반 정도에 있던 지수가 확 떨어져서 2100 2120포인트대로 그러면은 순식간에 한 17, 8%, 17, 8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17에서 18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 네, 영향력은 오늘 내일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12월에 아람코 상장하는 것 때문에 좀 액티브 펀드들은 좀 먼저 빠져나갔다라는 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죠. 그러면 아람코가 상장하면은 SOL 같은 경우가 좀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는 대신 이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겼으면 문제가 됐는데 기관이 다 받아갔어요.
단기 자금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 중심으로 받아갔고, 뭐 사모펀드도 연기금도 어느 정도 좀 받아갔습니다. 보험이나 뭐 투신도 좀 받아가고. 그래서 기관이 받아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급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았다 정도고 기관이 한 155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말씀드린 대로 장마감에 매도세를 출회하면서 이제 찍어 누르느냐고 선물도 뭐 2,000계약 장중에 2,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였는데 순식간에 4,000계약 이상을 매도로 하면서 2,000계약 매도로 잡혔네요. 큰 물량은 아니고요. 대신 오늘 좋은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풋옵션을 매도했죠. 풋옵션 청산이 나오는데 하락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리고 일부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우려감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옵션 동향이 굉장히 좋다.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에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우려감을 해소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정도면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나온 겁니다. 풋옵션 쪽에서. 그래서 하락 포지션을 이제 슬슬 배제하기 시작했고 콜옵션을 살살 쌓아가죠. 요거는 상승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2,000계약 정도 뭐 큰 규모가 아니지만 일부 조금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파생 수급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락 포지션 청산, 상승 포지션 일부 구축 이 부분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뭐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2월 만기까지라고 했어요. 12월 중순까지는 흐름이 흔들림은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은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급이 변화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복구되는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상승 나오고 위쪽으로 치고 달리진 못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반등이 나왔다. 630포인트 유관에서 반등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라왔고 여긴 자율등락 구간이고요. 요 21선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요 분홍색 선. 요 분홍선이 660포인트 정도 넘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660포인트 넘어가면 안심. 660포인트에서 맞고 밀리면은 아직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을 좀 보면 자, 삼성전자 뭐 대표 종목이니까 오늘 52,500원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장막판에 밀어내리면서 쪼로록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봐서 5만원 근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내려오지 않으면은 52,5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1선 오늘 돌파 시도 나오고 어제도 돌파 시도 나왔는데 이틀 연속 돌파를 못했다. 돌파할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돌파를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와서 5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지금은 참고하시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3,000원을 빠르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얘는 뭐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밑에서 논다기보다는 그래도 82,000원 정도는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아래 61선 지지력 테스트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장 막판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시면 하이닉스가 좀 끌고 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수급 동향도 그랬고요. 그래서 수급이 좀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 하이닉스 기관 수급은 좋았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이 종목은 115,000원 꾸준히 말씀드렸죠. 다행히 21선은 올라탔습니다. 다행이고 115,000원을 넘어가야지 그 윗방향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21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제.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자, 17만원 요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줘야 된다. 이탈했을 때 21선 터치하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잘해줬죠? 그리고 오늘도 횡보하면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락하거나 뭐 조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조정이라고 하면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가격 조정이 아니고 이건 쉬는 거였다. 17만원 유지되느냐 이 부분만 중요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뭐 소프트뱅크와 함께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악재,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해서 못 올라가는 거지 나빠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이제 뭐 SK와 함께 뭐 협약하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흐름 자체가 좋아졌어요. 위쪽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얘는 뭐 15만 원대만 잘 유지해주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강해서 뭐 조정 하락 조정도 제대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뭐 두 라이벌 관계들이 잘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소외주인데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의 뭐 대표적이기도 하고 실적 개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소외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반등이 나온 종목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20만 원 못 넘어간다. 20만 원 안착해도 20만 5천 원 못 넘어간다. 여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20만 5천 원을 못 넘어간다. 매도. 20만 원을 이탈한다 해도 매도. 두 번 다 매도 구간을 주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한 다음에 주도주로 옮겨타는 게 유리하고 18만 원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반등 나오는 건 좋은데 21선 못 넘어갔다. 이거 빠르게 넘어가야 되고 못 넘어가면은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살짝 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18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역시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서서히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꺾일 때쯤에 돌파하는 게 힘이 약하면 꺾일 때쯤에 돌파하는 게 유리합니다. 진짜 이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정도를 지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좀 쉬어가면서 지금 뭐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으면 좀 쉬어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12만 5천 원 죄송합니다. 12만 5천 원 위쪽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결국 돌파는 못하고 이렇게 천장을 만들고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받은 다음에 아래쪽 11만 5천 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 구간은 귀신같이 잘 지켜줬습니다. 한 열흘 정도 해서 잘 지켜줬고 최소한의 지킬 자리를 잘 지켜줬고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반등 나오면서 이제 이 12만 원대를 넘어가주는 모습, 6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다음번에 12만 5천 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은 조선주 대표죠. 삼성중공업도 이 6,900원 쪽은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을 했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이 6,900원을 다시 재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차트 분석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대신 21선에서 저항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빠르게 21선을 올라타야 되고 6,900원은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도 12월 정도 12월 안에는 연내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이달 중순부터는 11월 하순에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MA에서 드디어 램시마이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 영향력으로 오늘 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존에도 기대감 같은 경우를 어느 일정 부분은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셀트리온 말씀드린 게 저 승인이 나와도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굳이 실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건 내년에 보시면은 실적으로 다 보답을 해줄 거예요. 램시마이스씨는 미국의 토요시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예상과 다르게 램시마이스 씨가 활약을 잘 못한 거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휴미라 뭐랑 이제 해볼만 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케이드는 SC 제형에서 존슨앤존슨도 오리지널 약품도 실패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으로 보답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조만간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셀트리온. 그래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생각보다 못 올라가서 실망하신 분들 그럴 필요 없다. 셀트리온 천천히 보셔도 되고, 기존에도 승인 나와도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실적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총액도 상위에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약품에 문제가 없으면은 증명을 해줄 텐데 문제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지루하죠.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했는데 더 못 올라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보 중이고 38만 원 잘 유지를 해줬고, 그리고 요 21선 넘어가면 다시 한번 40만 원 넘어가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밑에서 누군가 매수해주는 세력이 있다. 이게 강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38만 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도 한 번에 반등 나오고, 요거는 현재까지는 강한 흐름이다. 38만 원을 유지할 경우에는 강한 흐름이니까 참고하시고, 21선을 넘어가면은 그때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간단히 보여드리면 13만 원 어제 회복한 거 아주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HLB도 강세를 완벽하게 유지하지는 못하고 장중에 8%대 상승이 나왔는데 14만 원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14만 원은 21선도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 15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5만 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그 다음 17만 5천 원 넘어가느냐 못 여기는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상승은 했지만 그냥 자율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만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인데 가능하면 이제는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중에 기분 좋았다가 막판에 약간 에이 김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매도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수급들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금보다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에도 이상하지 않을 좋은 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수급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형 돌바락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려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우려하기보다는 그냥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루할 수는 있지만 실망스러운 장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외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빠르게 분할 매도로라도 정리해서 주도주로 천천히 옮겨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본문 내용 보시면은 질문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양식에 맞게 댓글로 달면은 답변 못 해드립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댓글은 다 보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댓글로는. 그러니까 질문하기 그쪽에다가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이 종목이 궁금합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